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33번째 시간 9회 10회 이제 2회 남으셨죠? 끝까지 잘 따라오셔갖고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9회 첫 번째는 늘 기본 작업이죠.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 그 외 세팅적인 문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 고급 필터 한번 보시죠. 다음 중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하십시오. 자, 과목이 경영학 원론. 그렇죠? 1. 구분이 레포트. 2. 자, 조건이 여러 개가 나열되니까 다 엔드겠네요. 그렇죠? 뭐 이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이거란 말 꼭 없더라도 이거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받은 점수가 구분이 레포트인 사람의 받은 점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말이 길죠? 시험장 갔었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요렇게 조건 그런 다음에 요렇게 조건이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 요런 조건은 눈으로 금방 들어와요. 과목이 경영학 원론, 그런 다음에 구분이 레포트. 오케이, 여기까지는 문제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이 길어지게 되면 내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 잘 따라가시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담 삼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어떻게 보면 엑셀 시험이 아니라 국어 시험일 수도 있다고. 국어 시험처럼 말을 빨리 받아들이셔갖고 문맥을 빨리 받아들이셔갖고 어떤 식으로 조건, 어떤 식으로 요구 사항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받은 점수가, 그렇죠? 그럼 앞에 뭐가? 받은 점수예요. 구분이 레포트인 사람의 받은 점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음. 결국 받은 점수가 크거나 같아요. 뭐가? 구분이 레코드인 사람들. 이것 때문에 에버러지 if가 들어온 거겠네요. 그렇죠? 다 몽땅은 엔드로 들어가고. 자, 이거 그냥 처음부터 조건 이렇게 한번 써보죠. 는 조건 어떻게 만드셔요? 가로 열고 무엇이 과목이 뭐인 거? 경영학. 자, 이렇게 단순하게만 쓰겠습니다. 뭐 구분이 뭐인 거? 레포트. 됐죠? 마지막으로 뭐 받은 점수가 이상이죠? 그렇죠? 요거가 크거나 같은,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갖고 뭐보다 요거보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제 얘기 맞나요? 그러면 저거 평균 구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에버러지 맞죠? 근데 구분이 레포트인 사람들의 평균이니까 조건이 있네요. 그럼 뒤에 뭐를 붙이셔야 돼? 에버러지 if 붙이셔야 되죠. 그래서 받은 점수가 에버러지 if가 들어가서, 자, 에버러지 if가 몇 칸 들어가죠, 여러분들? 3칸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고? 조건인 범위가 들어가죠? 조건 범위는 구분이겠네요. 구분이. 그렇죠? 뭐인 거? 조건이 들어가죠? 레코드인 거. 그렇죠? 그랬었을 때 거기에 있는 여기는 이제 계산될 범위가 받은 점수가 되겠죠. 자, 말 되나요? 과목이 구분이 레포트인 거. 받은 점수가 구분이 레코드인 사람들의 받은 점수의 에버러지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해당하는 거 뽑아내십시오.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조건은 이렇게 되죠. 말이 조금 헷갈릴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조건 만드는 데 있어서 시험장에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고급 필터에서 그렇게 시간 잡아먹으시면 안 된다고. 근데 말이 이렇게 조금 길게 나왔었을 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시험장 가시게 되면 보통 요즘에 교육 옛날 때는 문제가 다 종이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 꺼가면서 여러분들 그게 더 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요즘은 이제 종이 안 나눠주잖아요. 대부분 모니터, 푸는 모니터, 옆에 문제 보는 모니터, 그리고 이거 모니터 두 개를 듀얼 모니터로 쓰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끔 대부분 시험장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녀석을 지문으로 읽었을 때, 종이로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끊어가면서 요거 하나, 무엇이 이렇게 읽고 또 저처럼 동그라미 쳐가면서 조건을 쉽게 판별하실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동글뱅이 치는 개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여러분들 글자 잘 읽으시면서,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빨리 이런 데 익숙해지셔라. 우리도 맨날 그랬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글로 보여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거에 익숙해지시게 되시면은 시간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조건은 다 설명드렸는데 어려운 거 없죠? 그런 다음에 특별하게 뽑아내라는 거 없고 결과는 A36 위치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되시겠네요. 조건만 잘 만들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셔갖고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에다가 갖다 놓으라고요? A33이니까 여기죠? 자, 그럼 해보죠. 조건이죠?
예, 이 글자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수도 썰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무슨 함수부터 써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and부터 써야 되겠죠. 제일 조건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까 무엇이 과목이 경영학 원론. 자, 그러면 과목이 여기죠? 그게 뭐여야 돼요? 좋아요. 당연히 문자 비교할 땐 큰 단편 알고 계시죠? 경영학 원론. 좋습니다. 두 번째는 또 구분이 레포트. 구분이는 뭐가 돼야 돼요? 레포트. 되셨을까요? 좋아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요거를 잘 따져보시자고요. 무엇이 받은 점수가 좋습니다. 이상이에요. 뭐 구분이 레포트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 평균을 구하긴 해야 되는데 조건이 들어가 있는 평균이구나. 그럼 무슨 함수를 쓴다? 에버러지 if를 쓴다. 그렇죠? 에버러지 if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통계에 있겠죠, 그렇죠? 자, 에버러지 if 쓰셔갖고 무엇이 구분이 레포트인 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자, 요 범위는 F4를 눌러주는 센스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써야 되면서 반복적인 영역 내에서 우리가 값을 뽑아낼 때는 F4 꼭 눌러주세요. 그게 뭐인 거? 레포트인 거 찾아갖고 뭐를요? 그렇죠? 받은 점수 하셔야 되겠죠? 받은 점수의 평균보다 그렇게 되니까 얘도 F4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됐어요. 확인 눌러주시는 순간 조건은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 뭐만 해주시면 돼? 조건부 서식이란다. 고급 필터만 해주시면 되시겠죠? 데이터에 필터 고급 들어가셔갖고 범위 뱅글뱅글 제대로 맞고 조건 범위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어디다 복사하라고요? A36 짠 그래갖고 나타나면 됩니다 라는 거. 자, 보셨었을 때 받은 점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좀 놔두더라도 여러분들 얘하고 얘는 무조건 경영학 원론하고 레포트가 오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 엔드 조건이죠. 적어도 두 개. 이 중에서 만약에 이게 경제학 원론, 뭐 해계 원리가 들어가 있다든가 레포트가 아니라 지필이 뭔가 나타나 있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잘못된 조건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조건이 조금 쉬워지면 눈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간단한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판단하시면서 내가 지금 뽑아져 나온 게 기본적으로 조건에 맞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나가시게 되시면 조금 더 쉽게는 아니죠. 이게 조금 안심하시면서 나온 결과를 믿어가면서 다음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마음적 안정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는 마무리. 조건부 서식 나오겠죠? 네, 조건부 서식 한번 보죠. 자, 받은 점수에 기타의 공백을 제외한 앞에 세 글자를 곱한 값과 반영 점수가 같지 않으면 자, 문맥이 길죠? 아까 문제랑 비슷하다. 얘도 선생님 문제를 읽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분석해보죠. 먼저 일단은 준함수 볼까요? and나 or 같은 걸 안 줬죠? and나 or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는 조건이 하나란 개념밖에 없네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문제는 조건부 서식에서 뭐뭐이거나 그래서 뭐뭐이면서 뭐뭐이고라고 and나 or를 먼저 쓰면서 우리가 조건을 2개 이상 작성하는 건데 얘는 의외로 조건이 하나예요. 그럼 그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주어진 함수 잘 활용하시면 되죠. 먼저 한번 볼게요. 받은 점수의 기타의 공백을 제외한 앞에 세 글자를 곱한 값과 그렇죠? 조건이 들어가려면 좌항과 우항이 들어가는데 이게 좌항이라고 보시게 되면 반영 점수가 같지 않은 거.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랑 같지 않아요. 뭐랑? 반영 점수. 예, 반영 점수라고 쓸게요. 이게 조건식이 될 거예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그렇죠? 결국 이게 조건식이 되는데 반영 점수는 있는 거니까 그냥 갖고 오면 되겠고 요런 걸 그럼 이제 여기 함수를 제공한 걸 갖고 제대로 따져주면 되겠다. 자, 보세요. 받은 점수에 그럼 받은 점수는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받은 점수는 들어가요. 곱하기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세 글자를 곱하라고 됐으니까. 기타의 공백을 제외한 앞에 세 글자.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까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공백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세 글자를 뽑아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앞에 세 글자라는 얘기는 결국 레프트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뽑아내는 개념과 같다라고 우리 몇 번씩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레프트가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럼 공백을 제거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문제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30% 뭐 그런 다음에 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트림이라는 함수 자체가 앞 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다. 기억나실까요? 그리고 트림의 함수의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원래 트림이 앞뒤에 있는 공백뿐만 아니라 문장, 단어 안에 두 칸 이상이 공백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공백을 무시하고 몇 칸으로 만들어주죠? 한 칸으로 만들어줘요. 안에 있는 공백도 제거가 되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제거되는 게 아니라 한 칸만 남겨주는 공백으로 만들어준다. 근데 어차피 얘는 뭐 안에 공백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앞뒤 공백만 제거한다. 그럼 이걸 뭘로 쓰면 되겠다? 트림으로 해갖고 기타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레프트예요. 트림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맞죠? 트림은 받아들이는 인수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해서? 기타에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앞뒤로 공백이 혹시 들어가 있으면 그 공백을 제외한다는 얘기, 공백을 없애버리고 그걸 대상으로 레프트에서 왼쪽에서 몇 개를 뽑아내요? 3개를 뽑아낸 그 값과 받은 점수를 곱한 값하고 반영 점수하고 같지 않은 것만 굵게 표준색 노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문제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딱 읽어갖고 한꺼번에 머릿속에 이게 이제 떠오르면은 그러면 시험 치러 갔었을 때 웬만큼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한꺼번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조건식 만들어갖고 요거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좋아요. 제가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문제 한번 풀러가죠. 먼저 조건부 서식이니까 이렇게 블럭 잡아줘야 되는 거 기본이죠? 그런 다음에 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조건부 서식 만들러 갈게요. 자, 수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저 2개 다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쓰는 조건부 서식하고 옆에 함수식 만들어 갖고. 아직까지 손으로 쓰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만드시면 돼요. 먼저 는부터 치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무엇이 문제 볼게요. 받은 점수에. 그럼 일단 받은 점수. F4 요 모양이 돼야 되겠죠? 왜? 이건 당연히 열고정해갖고 핵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곱할 거예요. 받은 점수에 기타의 공백을 제외한 앞에 3글자. 그렇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결국은 앞에 3글자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레프트가 들어가는구나. 레프트. 그렇죠? 가로 열고. 근데 뭐를 대상으로 하죠? 기타에서 공백을 대상으로 앞뒤 공백을 뺀 거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에 트림이 들어가겠죠. 맞죠? 예, 그래갖고 가로 열고. 그렇죠? 지금 가로 열고는 트림에 대한 가로 열고. 기타에서 얘도 주소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갈로 닫아요. 지금 지금 닫은 갈로는 트림에 대한 닫은 갈로. 콤마, 얼마? 3개. 자, 말 되죠? 공백을 제외한 걸 뽑아와서 왼쪽에서 3글자 뽑아낸 게 요 말이 되는 거죠. 공백을 제외한 앞에 3글자. 갈로 한 번 더 닫아줘야 되겠는데요. 지금 닫은 갈로는 뭐에 대한 갈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레프트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닫은 갈로다. 그렇죠? 같지 않아요. 아이고, 이제 요 정도 부등호는 충분히 쓰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하고? 반영 점수하고. 예죠? F4도 정확하게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서식에 들어가갖고 글꼴을 굵게 해주고 채우기를 노랑. 문제 잘 보세요. 글자 색이 노랑 아니에요. 그렇죠? 글꼴을 굵게 채우기는 표준색 노랑. 됐습니까? 확인. 그런 다음에 확인. 그렇죠? 보세요. 요거에다 요거 곱하게 되면 20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면 20점이 나와야 되는데 다르고, 요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96점 해고 다르다라는 거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보셨을 때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을까요? 좋아요. 선생님, 저는 손으로 쓰는 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돼요? 자, 먼저 fx 자, 먼저 는 쓰셔야 되겠네요. 이 녀석은 는부터 들어갑니다. 예, 함수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하고 받은 점수에 재는 반영 점수가 같지 않은 거. 반영 점수하고 같지 않은 거. 받은 점수에 곱할 거예요. 자, 그 대신 여기서 F4 주소를 여러분들 제대로 여기서 세팅을 해주고 넘어간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손으로 쓰지 않을 것 같으시면은 이렇게 그 수식을 복사해서 집어넣으실 때 여러분들 주소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곱할 거예요. 자, 함수 들어가면 되죠? 왼쪽에서 3글자 뽑아낼 거잖아요. 레프트. 자, 레프트 쓰셔갖고.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기타죠? 근데 기타에서 앞뒤 공백 제거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 트림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손으로 쓰셔도 무방하다. 손으로 쓰시는 게 아니죠. 그냥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된다. 트림에서. 그렇죠? 레프트로 빠진 다음에 왼쪽에서 몇 글자? 3글자. 제 얘기 됐을까요? 예, 그리고 난 상태에서 요렇게 해서 곱한 값하고 같지 않아요. 뭐하고? 반영 점수하고요.
F4도 정확하게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겠죠. 저 얘기 됐을까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게 되면 틀렸을 텐데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저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트림에서 아까 요거 주수하면서 F4를 이렇게 정확하게 세팅을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이렇게 손으로 쓰실 때 이런 주소 같은 거 하는 방법 정확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거. 그리고 하게 되면 이게 나타나죠? 그럼 뭐 해라? 요 녀석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ESC 한번 눌러주시고 조건부 서식하러 들어가셔갖고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세교치 그런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다가 컨트롤 V 끝내주시지 마시고 서식 들어가갖고 아까 노란색 글꼴은 굵게 됐을까요? 그런 다음에 확인 됐죠? 그런 다음에 확인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뭐 손으로 쓰나 함수 마법서로 그 대신 잊지 말고 얘를 뭐 해줘라? 델리트 꼭 지워주셔갖고 요게 남아져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감점 들어갑니다. 감점이 아니라 저기 맞는 걸로 인정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자료에다가 여러분들 엄한 걸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 2번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되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뭐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세팅하는 문제 한번 볼까요? 뭔가요? 예, 영역의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 녀석은 뭐 시트 보호하라는 얘기죠? 워크시트 보호하는 거고 차트에 잠금을 적용하라고 이거는 이제 차트의 속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차트의 속성 그런 다음에 차트를 편집할 수 없도록 보호하십시오.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요 녀석 선생님 차트에 잠금을 적용하라라는 얘기가 차트에서 속성 들어가고 차트 잠금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셀 이런 게뿐만 아니라 어떤 개체가 들어갔을 때 잠금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하나 배워놓으시면 되시겠고 잠긴 셀과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정렬은 허용하라, 시트 함호는 지정하지 마라. 우리가 늘 하던 개념이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시트 보호와 관련된 개념이니까 영역 잘 보시고 문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녀석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구나. 이때까지 차트 잠금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죠. 이 차트 잠금하라는 문제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우리 차트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잠금과 관련된 보호와 관련된 문제니까 이제 보통 앞에 많이 뜨게 되죠. 나오게 되면 여기서 나올 거다라는 말씀드려요. 이렇게도 차트를 잠글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죠?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작업 들어갑니다. 기타 작업 2에서 차트까지 이렇게 보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 3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은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마우스 오른쪽 얼로 들어가셔야 돼요. 셀 서식, 보호,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까지도 설정을 해주고 일단 1번. 그렇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십시오. 어디 들어가신다고요? 검토에 들어가서 시트 보호해 갖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하십시오. 요거까지 체크해 주세요라는 거. 됐나요? 자, 차트 잠금은 조금 이따,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차트 잠금도 한번 해보죠. 차트에 잠금을 적용한 후 차트 옆에서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랬었을 때 차트의 전체적인 크기 및 속성 일로 들어옵니다. 그랬었을 때 속성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겠어요? 예, 차트 잠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예, 요거 차트를 잠금을 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차트 잠금에 왜 불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적용한 후 차트를 시트 자, 이 영역의 수식 숨기를 했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십시오. 잠시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보호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셀 서식에서 그렇죠? 시트 보호. 요 녀석을 시트 보호를 요거 여기서 먼저 눌러버리게 되면은 요 녀석이 아마 안 뜨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자, 잠긴 셀과 시트 보호 이거 실행 취소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셔갖고 잠김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잠금. 아까 제가 이제 시트볼을 먼저 들어가서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잠시. 자, 여러분들 요것만 해결해 드리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들어가셔갖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셔갖고 보호에 들어가서 잠김과 수식셀을 보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 잠긴 셀의 시트 보호는 맨 마지막에 요거 하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뭐 잠긴 셀과 시트 보호는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게 편합니다. 더블 클릭 하셔갖고
예, 속성에 들어오셔갖고 속성에서 얘는 차트는 잠금하실 거예요. 되셨을까요? 예, 그리고 요게 그 얘기예요. 차트에 잠금을 적용하고 편집할 수 없도록 보호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잠금 들어오신 다음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잠기지 않은 셀과 선택 정렬은 허용하십시오. 아무 지정하십시오. 요 녀석을 우리 어디 들어오셔갖고 예, 맞아요. 검토에 들어오셔갖고 시트보 여기 들어오셔갖고 잠긴 셀과 워크시트보 잠긴 셀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그런 다음에 정렬까지는 허용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요 잠긴 셀의 워크시트 내용을 보호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먼저 들어오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맨 마지막에 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한꺼번에 깔끔하게 했었으면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요렇게 해서 됐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작업한다라는 거.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도 더블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예, 안 되죠? 왜요? 잠금이 돼갖고 보호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요거를 잠긴 셀과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십시오. 이건 맨 마지막에 나머지 것들을 해주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시타문은 적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게 되면 또 5점이 끝납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되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작업 1번도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계산 작업. 다음 시간에 계산 작업도 재밌나요? 예, 계산 작업은 늘 재밌죠. 계산 작업 재밌게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진짜 마무리가 되겠네요. 일단은 기출문제 9의 기본 작업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계산 작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